잘 현명하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저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구석에 몰려있는 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고양이든 호랑이든 막 휘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저들이 무리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류의 행동들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저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원칙인데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는 게 바로 그런 짓거리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진짜로 아까 말한 내란 선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실제로 하겠어요. 들키면 아주 짜증나는 건데. 아니 제가 지금 그거를 불러드릴게요. 네. 박천X라는 분이 지금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죠. 한자도 틀리지 않고요.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 모집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한 분으로서 유서를 작성해 두신 20, 30대, 40대, 50대, 65세까지 무술에 능하신 분은 더욱 좋고 아니 웃지 마세요. 굉장히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무술에 전혀 못하셔도 열사로서 유관순처럼 윤봉길처럼 안중근처럼 사측생이 각오로 사직생. 근데 그렇게 썼어요. 네. 그래서 자초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 열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월 1일 날 뭔가 이들이 그들만의 구국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석기 상태. 사건에서 내란 음모는 없었지만 내란 선동 죄가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 내란 선동죄로 보았을 때 이게 훨씬 더 심하게 내란 그렇죠. 선동인데? 자, 그러면 아까 우병우 얘기를 했는데 우병우 기각이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내부에도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표까지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고 일반 검찰로 돌아갔을 때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우병우 구속에 대해서 기각됐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가 SNS에 공개되는 순간 있잖아요. 만약에 촛불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으면 즉시 압수수색과 검찰이 수사가 단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가 수십 군데 SNS 돌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창기국 집회나 박근혜 집회에 내란 선동이 있거나 또는 국가를 전복해야 할 관공서를 전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박사모 집회에서 경찰에 싸대기를 때려도 현장범으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검찰 조직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신다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선동을 해도 보통은 그들이 마지막 몰려서 쥐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젊은 또는 나이 먹은 군인 사단장이 하나 오인 판단하거나 그죠? 국정원의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난 권력의 수장들이 잘못 오인하거나 그렇잖아요. 경찰이 또 잘못 판단하거나 이 판단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박근혜는 이것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또는 황교안은 진압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계엄령에 준하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탄핵은 연기되는 것이고 촛불은 꺼지는 것이고 또 사회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박근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상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본다 뭐 분신이라든지 뭐 옛날 그 보수 집회 때 많이 보던 단지 혈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류들의 뭐 퍼포먼스 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연한 뭐 어떤 촛불 시민에 대한 테러 같은 형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통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류의 시도나 그런 류의 어떤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비판받게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지금 최선의 선택은 명예로운 퇴진 내지는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차후에라도 재기의 노력을 하는 게 현명한 것이지 여기서 무리수를 계속 두다가는 정말 거기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뿌리채 진짜 고구마 줄기 엮어서 올라오듯이 어느 정도 그 꼬리 끊지를 못한 상태에서 모든 적폐가 한꺼번에 모두 다 청산돼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느 선행과 저들도 타협과 합의와 포기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문재인 테러 첩보가 입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헌재가 테러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22일부터 24시간 근접 경호입니다. 헌재 8명에 대해서. 이건 경호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박근혜 쪽에 박근혜 그 무리들 그다음에 그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재인 경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들이 24시간 근접 경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럴 것이다 예상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근접 경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접 경호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헌재뿐만 아니라 경찰 모두가 다 긴장하고 시민들도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들은 야권의 유명 인사의 테러는 기본이고요. 저는 강화문 세월호 광장도 모두 철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 1일 날. 이런 집단적인 테러 그다음에 더 나아가 경찰차 파손이나 화재 이렇게 해서 난동을 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시점은 비상한 시기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적어도 13일까지는 무언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이 탄핵 정국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고 액션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언제 공개되는지 아십니까? 전례가 있긴 있어요.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제 헌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을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날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선거인 날을 뽑을 때 탄핵 3일 전까지 받겠다라고 한 게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일 전에 예고를 한다 이거죠. 결정을 내릴게요. 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좀 살떨리잖아요. 만약에 뭐 그 사이에 무슨 사변 비슷한 게 일어나면 어쩌나. 또 탄핵 기각이 되면 어쩌나. 정말 박근혜 한 명 때문에 우리 뭔 국민이 뭔 짓입니까? 이렇게 피말리고 있으면서 지금도 언론에서는 우리들이 제기했던 또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건 헌재에서 이제 한 전례에 의하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전례에 의하면 한 3일 정도 전에 자 3일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나오면은 그 3일 동안 정말 극렬해지겠죠. 저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13일 날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정상. 그러면 이제 27일 날 변론이 종결이 된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극한 갈등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6일까지 박근혜 씨한테 변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달라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일 날에 박근혜가 뭐 한 7일 날이나 8일 날 나가겠다,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27일. 그러면 이제 헌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탕기국 애들은. 이 상태에서 3월 1일 날 제가 아까 염려했던 메시지를 던지면 탄핵 일정이 13일이면 뒤로 빼면 9일이나 8일 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이나 화요일 됐던데 이때부터 저는 사실상 국가 계엄령 상태에 돌입 아닌가. 예, 저들이 어디에서 난동을 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돌입할 거다. 8일부터는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근접 경호를 하고 있지만 집부터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확실하지만 3월 1일부터는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 일단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날 그렇죠. 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8인 체제에서 끝을 내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27일 날 박근혜가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 2주 후인 13일에 퇴임하는 그 날에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선일은 6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5월달 달력을 대략 보면 한 5월 10날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3월 9일이나 10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5월 첫 주가 되는데 3일 날이 또 쉬는 날이고 해서 아마 대략 지금 얘기한 스케줄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월 13일 날
결정이 되고 그리고 대선일은 5월 10날 수요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가 이제 27일 날 나와서 이제 뭐 무슨 변론인지 뭔지를 할 테고 그리고 3월 1일 날이 총 동원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 어떤 그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금 경호의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경호를 이제 뭐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뭐를 모집합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뭘 할 자기 몸을 던져서 무엇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웃겨도 저 사람들이 듣기에는 웃기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그런다고 해요. 종편도 안 되고 조선일보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일베에 올인한다. 일베 진실은 일베에 있다. 인제사 알았네. 진실의 사이트. 그러면서 이제 일베를 열심히 탐독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베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대략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상식의 시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떤 부류의 그러니까 배제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그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을 하면서 거의 뭐 죽여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 왔던 일베인 논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군 또는 지금도 뭐 군인이 아니지만 군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베의 논리 그대로를 답습하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베 수준이 아니고요. 대통령 대리인이 선동하고 있고 구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기에 현장에서까지 선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변단체 중심으로 또는 박사모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지어 있는 각종 새마을 운동계 최근에 지금 탄기국 집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자 쓰고. 이런 것들이 관변 조직들 또는 그 유사 단체들이 내란을 선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사관학교 그러니까 이건 일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삼사관학교 출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깃발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군이 아니지만 하여튼 군 출신이거나 하여튼 그 외곽단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그 집회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너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심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수라고 가면을 썼던 자들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들이 저렇게 물러갈수록 일반 시민들 눈에 쓰여졌던 콩코풀은 다 벗겨지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해본다고 한들 그게 어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뭔가를 조작해보려는 노력보다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추잡스러움의 끝 단말마적인 난동이랄까요? 마지막 몸부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이겨놓은 역사가 하늘이 준 일종의 명분이 있는 쪽 입장에서 저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저 상황을 다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는 사실상 괴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동의합니다. 박근혜가 정말로 보수의 세력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대통령직 물러나겠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굉장히 깨끗하게 그들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잘 현명하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저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구석에 몰려있는 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고양이든 호랑이든 막 휘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저들이 무리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유의 행동들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저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원칙인데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는 게 바로 그런 짓거리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진짜로 아까 말한 내란 선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실제로 하겠어요. 들키면 아주 자작나는 건데. 아니 제가 지금 그거를 불러드릴게요. 네. 박찬도 현장범으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검찰 조직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신다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선동을 해도 보통은 그들이 마지막 몰려서 쥐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역습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젊은 또는 나이 먹은 군인 사단장이 하나 오인 판단하거나 그죠? 국정원의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난 권력의 수장들이 잘못 오인하거나 그렇잖아요. 경찰이 또 잘 먹어서 지금 우병우 구속에 대해서 기각됐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가 SNS에 공개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촛불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으면 즉시 압수수색과 검찰이 수사가 단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가 수십 군데 SNS 돌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탕기국 집회나 박근혜 집회에 내란 선동이 있거나 또는 국가를 전복해야 할 관공서를 전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박사모 집회에서 경찰에 싸대기를 때려 3월 1일 날 뭔가 이들이 그들만의 구국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석기 상태. 사건에서 내란 음모는 없었지만 내란 선동 죄가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 내란 선동죄로 보았을 때 이게 훨씬 더 심하게 내란 그렇죠. 선동인데? 자, 그러면 아까 우병우 얘기를 했는데 우병우 기각이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내부에도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표까지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고 일반 검찰로 돌아갔을 때 보복이 두려운 X라는 분이 지금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죠. 한자도 틀리지 않고요.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 모집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한 분으로서 유서를 작성해 두신 20, 30대, 40대, 50대, 65세까지 무술에 능하신 분은 더욱 좋고 미치겠네. 아니 웃지 마세요. 굉장히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무술에 전혀 못하셔도 열사로서 유관순처럼 윤봉길처럼 안중근처럼 사측생이 각오로 사직생. 근데 그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자초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 열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